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이퍼브 전자책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퍼브 전자책을 CG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스타일 시트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뭐 이런 텍스트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을 한번 좀 시연을 해봤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의 연장선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를 보신 다음에 또 아주 까먹었다 라든가 지난번 강의를 못 보셨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차분히 따라 하시면은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글꼴 종류를 지정한다거나 크기, 색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서식을 지정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 영역에서 여기서 본문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CG에서 body라고 하는 태그로 둘러싸인 영역이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이퍼브 전자책의 내용이 온전히 담기는 영역인데 그 body 영역에 직접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퍼브 전자책에서는 이미지를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미지 파일을 본문에 같이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따른 편집들이, 그러니까 태그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퍼브 파일 작업을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준비하라는 게 몇 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스타일 시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 txt라는 파일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우리가 CG로 작성한 이퍼브 파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그 파일은 그 내용이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의 형식,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퍼브 전자책은 정말 책이거든요. 책이기 때문에 보기 편한 모양 또는 우리가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 그런 형식들을 지정하는 것이 스타일 시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을 항상 우리가 매번 책을 만들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작성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한번 작성한 스타일 시트 파일은 style.txt라고 해서 메모장 파일로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스타일 시트를 준비한다는 거. 그 다음에 CG를 열어서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맨 처음에 CG를 열면은 CG를 열어서 요 스타일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요 스타일 시트랑 CSS라는 파일을 생성한 후에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 txt의 내용을 이제 카피해 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첫 번째 그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열어야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열 때 항상 여기서도 텍스트, 여기서 문서를 만드는 것은 이 폴더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로운 문서를 만든 방식인데 여기서도 txt 이 폴더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열면은 이런 상태가 항상 되게 돼 있는데, 그리고 CG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그 형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 앞부분 즉 이거는 이퍼브에 관련된 정보니까 그냥 사용하는데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TML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쪽 영역부터 이쪽 영역까지가 주된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헤드 영역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헤드 영역에서는 이 문서에 대한 정보들이 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다음과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썼고 누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메타데이터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키워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할 수 있는 짧은 글, 이렇게 했고, 요거는 이제 스타일 시트는 아마 요쪽에 있는 걸 갖다 쓰라는 어떤 그 폴더에 대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타이틀이 나와요. 그래서 책 제목을 여기다가 써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배울 내용은 바디로 둘러싸인 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PUB 파일의 주요 태그 6개를 배웠는데 기억하세요?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혹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났죠? 지난 시간 복습하기 화났어요. 자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자꾸 외우세요. 알겠죠? 자, 이게 태그는 주로 HTML 태그, 주로 이제 EPUB 파일은 다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HTML로 돼 있어요. 문서는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요. 근데 이 HTML로 시작되기 전에 또 한 영역이 있었죠. 그거는 EPUB에 대한 정의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는 EPUB 파일에 대한 설명이지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난다. 근데 HTML 안에는 머리통과 몸통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머리통에는 헤드라고 돼 있어서 이 HTML 안에 헤드라고 하는 이 태그로 묶인 영역에는 문서 정보와 제목 등이 작성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타이틀, 그 전체 문서의 제목들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 그게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이 시작되는데 바디 부분이 본격적으로 문서가 작성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H 태그가 있어요. H 태그는 그러니까 제목 태그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 안에 있는 소제목들이죠. 책 제목은 아니에요. 책 제목은 요 타이틀에 그냥 써 있는 거고, 요거는 그 안에 있는 소제목들인 거예요. 근데 소제목들이 위계가 있겠죠. 맨 먼저 H1, H2, H3 이렇게 돼 있고, 요 H 태그를 해줘야 나중에 차례가 형성된다. 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P 태그가 존재를 하고요. P 태그는 일반적인 단락 태그로서 그러니까 P 태그 요것과 여는 P 태그와 닫는 P 태그 요 사이에 본문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태그 이렇게 6개. HTML 태그, 헤드 태그, 타이틀 태그, 바디 태그, H 태그, P 태그. 사실 요것만 알면 뭐 어지간한 건 다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좀 더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 스타일 시트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제 수업이 참 누누이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고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저는 말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영상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니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럼 공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거라서 좀 참으시든가 하세요. 자, 보시면은 스타일 시트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처음에 스타일 시트 어떻게 만들었죠? 맨 처음에 문 열었을 때 스타일 시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요 스타일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스타일 시트.css라고 파일명을 저장해주고 이 안에 우리가 메모장 파일로 있었던 스타일 시트 내용을 카피를 해주면 되죠. 그 중에 보시면은 tx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본문을 그냥 본문을 우리가 정의한 부분이고, 이렇게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점 해놓고 txt, 요게 바로 이제 그 요소에 대한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합 표시부터 시작해서 집합 표시를 끝나고, 폰트 패밀리, 글꼴의 종류는 뭐고, 글꼴의 크기는 얼마고, 글꼴의 스타일은 어떻고, 글꼴의 이것도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줄 간격, 그 다음에 그 텍스트가 됐을 때 상하 좌우 여백, 그 다음에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양끝 맞춤 어느 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인텐디드는 들여쓰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선택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로. 근데 이제 제가 요소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자, 여기서, 이 요소라고 말한 게 이제 선택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성은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그 성격들이에요. 속성은 속성 값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택자가 이렇게 있다면, 요 안에 사람으로 따지면, 나이 몇 살? 그 다음에 키는 얼마지, 몸무게는 얼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이라고 하는 건 속성이고, 그 실제로 그 값이 있겠죠. 몇 살인지. 그거는 값이라고 얘기해요. 속성값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집합 표시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txt 파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xt는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내용이고요. 요건 딴 것들은 다 이해가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설명이 됐겠고, 마진하고 패딩. 보통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 패딩이라는 여분 영역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 기준선, 볼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텍스트는 보더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테두리 선이죠. 테두리 선 바깥으로 여백, 안쪽으로 여백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 오른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런 식으로 여백이 요 순서대로 지정이 돼 있다는 거. 요런 점들도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와 좀 새로운 내용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의 장장 10분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자꾸 복습을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이유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이게 서로 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뭘 하나 모르면 또 계속 막히기 시작을 하거든요.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본문의 서식을 지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F-에서. 근데 첫 번째 방식이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 이제까지 배운 방식이죠. 자,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HTML 문서 안에 헤드 영역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보시면 헤드 영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서식을 지정하기도 해요. 이거는 문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서식 지정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배우진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워서는 또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디 영역 안에다가 직접 서식을 지정해 버리는 경우에요. 자, 왼쪽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p 태그를 이렇게 해놓고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다음에 클래스는 요게 스타일 시트 요소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까 txt를 적용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요렇게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할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 안에서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예 스타일이라는 걸 해놓고 등호를 놨고 폰트 언더바 대시 사이즈 땡땡 콜론 1, 2m 이런 식으로 해서 쌍따옴표 해놓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직접 이 서식이 적용된다는 사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왜 스타일 시트로 하는 것이 왜 스타일 시트로 하지 굳이 직접 지정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EPUB 파일은 스타일 시트로 서식을 지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라는 것이 그 스타일 시트로만 통으로 지정해서는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단어를 좀 더 이렇게 별도로 할 때는 또 그것도 또한 스타일 시트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스타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종종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 거, 자, 스타일이라는 말 쓰고 등호를 하고 쌍따옴표, 이거 폰트 사이즈, 이거는 폰트가 사이즈가 1, 2m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한 내용들이 그렇게 지정한 내용들이 이제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 txt 이렇게 하면은 요거에 따라서 지정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게 본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CG를 열어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에 처음 만드는 EPUB라고 하는 파일, 그 파일을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UB 파일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제를 오늘 드린 거 9번 예제에 드린 거에서 처음 만드는 EPUB 파일이라는 여기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격스럽게 만들었던 첫 번째 문서 기억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코딩한 상태에서 책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한 구절을 쓰고 엄청 되게 감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클래스 txt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이걸 책 보기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txt라고 하는 서식이 여기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지정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사용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입력을 하시냐면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쌍따옴표 등호 입력하는 건 똑같고요. 요거 하시는 게 폰트 FONT 폰트하고 한 칸 띄고 대시를 하고 SIZD 이렇게 하고 등호를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론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1 EM, 요게 우리 저기로 우리가 흔히 쓰는 포인트로 한 10포인트 정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글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카피를 해서 좀 다른 사이즈로 보여드리고 할게요. 여러 개를 여기서 이거를 요건 2로 바꿔주고, 요건 3 정도로 해줄게요. 요건 4 정도로 해볼까요? 4 정도로 하고, 요건 5 정도로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라고 바꾸고, 요건 3이라고 바꾸고요. 요건 4라고 바꾸고, 4라고 바꾸고, 이건 5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요 사이즈별로 나타나야 정상이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책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거는 1, 2em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건 2em, 3em 이렇게 크기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스타일 시트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직접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글꼴 크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서 다른 것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미콜론을 입력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컬러를 지정했어요. 컬러를 지정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콜론을 지정하시고, 요거를 영어로 글자로 쓰셔도 되고 코드로 쓰셔도 되거든요. 새 코드. 근데 RED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사이즈에 관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색깔에 대한 거니까 요거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는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 볼게요. 여기는 BLUE 블루, 이건 파란색 계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말이죠, 우리가 코드 값을 직접 새 코드 값을 직접 입력해 볼게요. 음물정하고 F00 이게 노란색에 대한 지정이고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다른 코드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으로 구분한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0040 이거는 이제 녹색인데 좀 녹색인데 좀 진한 녹색 쪽에 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는 세미콜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기도 세미콜론 지정하시고, 새 코드를 이번에는 또 이거를 빼먹었네요.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나요, 보통은. 자, 이것도 빼먹었죠. 자, 이것도 했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네이비, 이건 보라색 계통의 색깔인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다르게 나타나죠. 초록색 계통인데 좀 진한 초록색 계통이고, 요거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꼴에 대해서도 한번 지정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글꼴 폰트 패밀리는 폰트 패밀리 요거는 이제 글꼴을 얘기하는 거고, 글꼴은 맑은 고딕이다, 사이즈는 1, 2M이다, 컬러는 레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꿨는데, 그럼 바꾼 거를 다른 쪽에도 카피를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글꼴에 대해서도 지정을 했어요. 자, 글꼴에도 지정을 하니까 어떤 모양이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앞에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됐죠. 근데 컬러는 그냥 컬러하고 콜론을 하고 이렇게 색깔을 넣었죠. 근데 여기서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폰트 대시하고 사이즈 이런 식으로 항상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는 것보다는 규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거 근데 사이즈뿐 아니라 폰트 종류도 폰트 대시 패밀리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하고 폰트 종류는 대시로 따로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기가 특별히 이거 시스템 글꼴로 둥근 고딕으로 그냥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거를 글꼴을 지정하고 싶다, 종류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폰트 글꼴은 맑은 고딕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그럼 이런 식으로 딴 것들은 그냥 컬러,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컬러 또는 코딩 값을 넣어주면 되지만, 사이즈, 글꼴 크기랑 글꼴 종류는 이렇게 대시로 요걸 지정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요것도 다 지정을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가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해보면, 카피를 이렇게 해서 해주면 요게 글꼴의 종류와 글꼴의 사이즈는 글꼴 대시 사이즈, 글꼴 대시 패밀리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꼴이 이렇게 맑은 고딕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건 그냥 이렇게 if를 코딩하는 규칙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속 편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우리가 원고 텍스트를 가지고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다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원고는 주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 작성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 원고 파일들을 항상 열어 두셔야 돼요. 저도 원고 파일을 이와 같이 열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CG를 열고,
자, CG를 열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CG를 열고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요걸 좀 제가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화면에 좀 분할해서 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거를 이렇게 다 열어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원고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파일, 처음 만드는 EPUB 파일에다가 만들려면 좀 전에 했던 건 약간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울게요. 그럼 여기 처음부터 이제 이 원고 파일을 어떻게 가져와서 작업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말이죠. 자, 바디 부분에 우리가 P 태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일반적인 단락은 바디 부분에 P 태그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끝나는 P 태그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이에 단락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단락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다가 서식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CLASS 클래스라고 해야 우리가 그 스타일시트에서 가져오죠. 거기서도 쌍따옴표라고 txt 이렇게 지정하면 본문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고, 자, 그런데 본문이 아니라 제목인 경우는 어떻게 알겠어요? 제목인 경우는 txt였죠. 자, txt가 있었으니까, 자, 그럼 txt 먼저 오른쪽에 보면은 요건 책 제목이니까 헤드 영역에 타이틀 영역에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타이틀 영역에다가 책 제목은 여기다 넣고요. 근데 여기서는 보이진 않죠. 자, 책 제목은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입력을 하고, 여기서 텍스트, 여기서 본문에서 txt는 제목이 먼저 나왔으니까 txt 이렇게 하고, 요 제목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카피를 해서, 자, 여기서 요거가 제목이죠. 자,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목이 지금 붙여졌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예요? 본문이죠. 그래서 P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닫는 피팅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게 본문이죠. 자, 본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세 단락이나 되네요. 그럼 이 세 번을 다 하는 건데 그냥 여기서 복사를 하고 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냥 카피해서 일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걸 한 단락이 아니죠. 여기 세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쪽을 단락 시작하는 쪽에다가 요걸 주고요. 단락이 세 단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시작되고 끝날 때다가 요걸 닫는 p 태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닫는 p 태그를 카피해서 요 끝날 때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도 복사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거를 갖고 우리가 책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책보기를 하면은,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에러가 나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24행에 바디 태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이걸 복사를 하면서 여기 바디 태그가 열면 닫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걸 바디 태그를 제가 지운 거예요. 잘못해서. 그러니까는 바디 태그도 닫는 거, 이거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해요. 바디 태그 이렇게 닫는 걸 했더니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제가 뭘 바꿨냐면 쌍따옴표가 나왔어요. 그 제목에 쌍따옴표가 나오는 거는 뉴스 기사에서는 맞지만 이렇게 책에서는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말짱하게 바꿨죠. 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거는 txt가 요거는 소제목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본문에 대한 것들로 먹었죠. 자, 근데 단락과 단락 사이에 이렇게 띄어져 있네요. 여기 행을 건너뛰지 않았는데도 띄어져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요거는 여길 가서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자, txt 여기 보시면은 아래 위로 여기 여분의 여맥을 좀 띄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가 한 달락씩 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띄어서 나타나는 거죠. 요것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끝 맞춤이라서 여기도 양끝 맞춤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들여쓰기가 돼 있네요. 들여쓰기는 스타일시트에서 여기 1, 2M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달락 한 달락 우리가 가져와서 옮기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로 좀 배우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스타일시트에서 우리가 txt를 보면 이렇게 코드 값을 입력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세 개의 코드 값을, 이 세 개의 코드 값을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HTML 컬러 코드라고 하는 웹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를 늘 띄워두시고, 이 작업할 때는 늘 띄워두시고 이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HTML 컬러 코드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우리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사이트를 가보면 그냥 이렇게 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만약 내가 색깔 어떤 색깔이 좋아요, 요 색깔 하고 싶네, 그럼 요 색깔을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코드 값이 나타나지죠. 그리고 이것은 이거는 66, 그러니까 RGB 코드로서는 66, 61, 163인데 이 코드 값을 우리가 특별히 외워두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요것만 좀 아시면은 요것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팔레트처럼 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요걸 또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코드 값이 변하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값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세 개의 코드 값을 알아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하려고 굳이 무슨 포토샵을 열고 막 바쁜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 페이지를 열어놓고 그 색깔은 여기서 그냥 지정하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다음 교환에 설명한 내용이니까 요거를 잊지 마시고, 여기서 팔레트와 여기서 그냥 이 색상자라고 여기 팔레트라고 하죠. 뭐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글꼴에다가 색을 지정하는 거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폰트 그냥 이건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게 이제 직접 관리할 때 사이즈, 글꼴 사이즈하고 글꼴 종류는 대시로 이걸 구분한다, 이걸 지정해야 된다. 그 나머지는 그냥 컬러로 이렇게 이 값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와 이걸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뭐 이 얘기는 들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U 태그하고 B 태그하고 I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U 태그는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지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냥 직접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B 태그를 이렇게 써주시면, 이렇게 B 태그를 써준 거, B 태그는 B 태그, 이거 두 번째 거죠. B 태그를 해주면 이렇게 굵게 나타나지죠. 그 다음에 U 태그를 해주면 언더바, 밑줄 치는 게 나타나지고, I 태그를 해주면 이탈릭체가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스팸이라는 게 있어요. 스팸은 뭐냐면 중간에 껴들기로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지정하는 건데, 요거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일부만 다른 서식 지정할 때 스팸이라는 이렇게 태그를 써서 그 부분만 다른 별도의 지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P 태그 안에 또 들어간 태그, 그런 걸 쓸 때는 스팸 태그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스팸 태그도 사용법은 똑같아요. 스팬으로 열고 슬래시 스팬으로 닫고 그 안에 스타일을 이렇게 컬러는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 요 정도를 이해하시면은 뭐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이해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배울 또 야심의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div 태그예요. 자, div 태그는 우리가 p 태그는 우리가 단락을 지정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div 태그는 영역을 지정하는 태그예요. 그래서 div 태그는 그러니까 단락을 여러 개를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을 좀 초월한 어떤 영역을 그냥 지정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iv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div도 해놓고
여기 div로 닫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뜯어 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단락,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단락을 포괄한 이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div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div를 전체를 div의 백그라운드 전체 백그라운드 색깔을 지정한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런 색으로 지정을 했고, 여기다가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 여기까지 p 태그가 두 가지를 지정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p 태그를 뭐 다른 거를 또 지정하면 다른 색깔이 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질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그 처음 만든 if 파일에서 자 코드 보기를 해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코드는 이와 같은 코드예요. 요거는 이렇게 일단 입력을 좀 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div 태그는 이렇게 되어 있고 div 태그는 이렇게 막혔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군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다른 게 시작돼서 이렇게 다른 색깔이 됐고, 이거의 백그라운드는 뭐다? 백그라운드는 옐로우고 이거는 코드 값으로 지정했네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단락이 포함이 된 거고, 요거는 별도예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보일지 그걸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또 왜 에러 값이 나타났냐면,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복사해 왔어요. 그랬는데 요 쌍따옴표가 좀 다르죠. 요 쌍따옴표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해 왔어도 다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쌍따옴표 모양이 좀 다르죠? 요 앞에 거랑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건 아니고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 쌍따옴표는 여기 다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책 보기를 하면은 잘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쪽 영역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지정한 요 값이 노란색 값으로 아예 백그라운드가 다 씌워졌죠. 근데 div는 입에 따다 물고 요까지죠. 그러면 입에 따다 물고 요까지고 여기는 div가 적용이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적용된 것이 바로 이렇게 div가 적용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div 태그까지 좀 배워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다음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요거를 우리가 좀 닫으시고, 요거는 그냥 우리가 div 태그를 배우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파일은 애초부터 우리가 전자책 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미지 파일 있는 폴더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제가 예제로 가져온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노하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1년 번호 순서대로 해라. 그래야 관리하기가 편하다. 막 그냥 제목 복잡하게 막 쓰고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도 그걸 수정도 못해요. 이게 무슨 파일인지 몰라서. 그래서 한 1년 번호 순으로 이렇게 원고할 때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이런 그 이미지 파일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고 예를 들어 6-1, 6-2 이런 식으로 1년 번호로 꼭 만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거는 또 사이즈는 가로, 우리가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 사이즈가 나오죠. 속성을 보면은 우리가 사이즈가 어떤가요? 사이즈가 563에 564 이렇게 이 정도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요 사이즈예요. 그림의 사이즈인데, 이 그림의 사이즈는 사실 아무리 저기라 스마트폰 용도라고 하지만 해상도는 좋은 게 좋은데, 가능하면 500 픽셀은 넘었으면 좋겠다. 가로는. 그 다음에 세로도 500픽셀은 넘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1500 픽셀이 넘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용량도 클 뿐더러 좀 비효율적이기도 해요. 편집할 때. 그렇기 때문에 500
그 500픽셀이 넘는 수준에서 1500 픽셀은 좀 아닌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 픽셀 큰 사이즈가 오더라도 1000픽셀 이하로 가로 사이즈는 꼭 줄여야 우리가 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즐에서 다시 오면은 여기서 이 파일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 그거는 이 상태에서 파일 인서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입력 코드를 여기다 두고 파일 저기 하신 다음에 그러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other 파일에서 요걸 만약 이거를 넣는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서 열기를 해요. 그러면 요런 코드가 만들어져요. 자, 뭐냐면 이미지인데 6-1이라는 이름이고 요거는 이미지스 폴더에 6-01번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요거를 여기에서 이미지 보시면은 자, 6-1번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그런 이제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책 모양에서 볼까요? 그러면 모양에서는 이와 같이 나타나져요. 여기에서 이미지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딩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타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스타일 시트 파일 잠깐 가볼까요? 제가 W100, W90 막 이러한 그 스타일 시트를 뒀어요. 이게 뭐냐면 이 넓이를 조정하는 건데 이 가로 이 그 이퍼브 전자책의 가로 넓이의 몇 % 정도로 이미지를 구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많이들 하는 방식은 여기 90% 정도 또는 60% 정도로 구현하는 거예요. 사이즈를 구현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서 클래스, 우리가 스타일 시트 지정하는 건 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CLASS 클래스하고 하고 등호를 입력하시고 쌍따옴표를 입력하시고 W 90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 W 90으로 한다 그래 보세요. 그럼 90%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칸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서식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러면 사이즈의 90%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책 보기를 봐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90%에 낮이죠. 이 90% 낮이는 거는 우리가 만약 이게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이렇게 봐지겠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90% 정도를 유지를 해달라, 사이즈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미지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이렇게 90%를 유지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시트도 이렇게 지정을 해둬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90%를 했는데 이게 60%를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60%를 코딩으로 이거 너무 큰 것 같아,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60%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60%로 먹어서 이렇게 줄어들어져요. 전체 가로 사이즈의 60%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 크기도 우리가 이렇게 스타일 시트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지정들이 되게 많아서 다음번에 다룰 건데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다뤄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교환으로 가서 우리 그 마무리 내용 한번 보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면 우리가 세 가지예요. 이퍼브 파일을 할 때는 항상 스타일 시트를 먼저 작성해 둬야 한다. 준비한 스타일 시트, style.txt는 스타일 시트 CSS, 우리가 CG를 열어서 거기다가 스타일 폴더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안에다 복사해 두라는 거. 그 다음에 헤드 파일은 head.txt 파일에서 여기 이제 새로 열어진 문서의 헤드형에다 복사해 둔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역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HTML은 골격이라면 그 골격에 이루어지는 액세서리는 CSS, 스타일 시트 파일이 한다.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은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헤드 부분에 지정하는 게 있지만 요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바디 영역에서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위해서 몇 가지 태그를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마무리하는 태그에서 태그
지난번 시간에도 5개 정도 배운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한 5개 정도 더 배우도록 할게요. P 태그는 요게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스타일 시트가 지정된 것을 지정하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단락 태그의 스타일 시트 txt라는 거에 다 적용이 되고요. 요거는 첫 번째 제목 요소 태그인데 이 안에 txt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를 요소를 적용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직접 지정하는 단락에 직접 지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p 태그는 뭐 컬러는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좀 하는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 태그에서 직접 지정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직접 지정하는 태그인데요. p 스타일하고 폰트 사이즈는 뭐 1, 2M 이런 식으로 직접 지정한다는 거, 파란색 문장 뭐 이런 식으로 글꼴 색깔과 글꼴 사이즈. 그래서 제가 글꼴 사이즈와 글꼴 종류, 폰트 패밀리 요거는 이제 폰트 대시로 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컬러는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하지 않고 컬러로만 지정해야 된다는 거 강조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 문단 중간에 일부만 서식을 바꿀 때 스팸 태그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구역을 설정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 요거는 div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숨가쁘게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가 제가 강의하는 거를 듣고만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이게 이해도 가지 않고 외워지지도 않고 응용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글과 원고를 직접 편집을 하시면서 이걸 따라오셔야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은 반복해서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퍼브에 대해서 또는 이퍼브 전자책에서 모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거지, 이미 잘 알고 있다면 저와 함께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좀 배우시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 수업을 잘 따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